방위사업청이 장병들의 신체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착용형 근력 증강 로봇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이 개발되면 40kg의 완전 군장을 하고도 시속 1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운동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확보된 기술은 민간과 공유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다의 탑건으로 불리는 해군 포슬 최우수 전투함에 이람대 소속 구축함 양만추남이 선정됐습니다. 양만추남은 평소 정비와 포술 능력을 구비하고 까다로운 해상 조건을 극복하며 7년 만에 최우수 전투함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공군 15 특수임무비행단 폭발물 처리반이 한강에서 신고된 불발탄을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공군 폭발물 처리반은 매년 60여 회의 폭발물 처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장병들이 착용해 신체 근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착용형 로봇이 국내 기술로 개발됩니다. 40kg의 완전 군장을 하고 도보의 2배가 넘는 시속 1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운동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장병들의 신체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착용형 로봇이 개발됩니다. 방위사업청은 28일 2020년까지 4년간 200억 원을 투자해 국방과학연구소 LIG 넥스온과 함께 착용형 근력 증강 로봇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병들이 전투복 위에 근력 증강 로봇을 착용하게 되면 최대 70kg에 달하는 장비를 들고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40kg의 장비를 들고 시속 1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 획기적으로 향상된 운동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력 증강 로봇의 핵심 기술 3가지 중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기동 능력에 중점을 둔 하체 능력 향상 기술 개발을 주관하고 LIG 넥스온에서는 무거운 물체를 들기 위한 상하체 통합 운영 제어 기술과 고성능 충전기 개발을 맡게 됩니다. 방사청은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군의 시범 운용 등을 거쳐 2020년대 중반쯤 전력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민안전처와 함께 부처 간 협력 개발로 진행되며 국민안전처에서는 27억 원을 투입해 소방관을 위한 근력 지원 관련 장치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근력 증강 로봇이 장병들의 임무 수행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과 국방의 기술 역량을 총결집해 실용성 높은 근력 증강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확보된 기술은 민간과의 공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알보아르디 아랍에미리트 국방특임 장관이 서울 국방부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한 이번 회담은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간 국방협력을 위한 장관급 정례회의로 아크부대 운용을 포함한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28일 오전 국방부를 방문해 의장 행사를 참관한 아랍에미리트 대표단은 장관 회담 뒤 방위사업청을 방문해 양국 간 방산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바다의 탑건을 선발하는 올해 해군 포슬 최우수 전투함에 이람대 소속 구축함 양만추남이 선정됐습니다. 안동함과 황도연함, 이람대 137 고속정 편대는 각 경쟁 단위별 1위로 포술 우수 전투함을 차지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5인치나 76mm 함포 등 함정에 주포로 2차례 사격을 하고 시속 40km로 기동하면서 300km로 예인되는 대공표적을 사격하는 함대와 전단 사격대회. 여기서 선발된 각 함대 대표가 경쟁을 펼쳐 양만추남이 올해 포술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평소 정비와 포술 능력은 물론 파도와 너울 등 까다로운 해상 조건을 극복하고 달성한 성과입니다. 양만추남이 포술 최우수 전투함이 된 건 지난 2009년 이후 7년 만입니다. 한편 포술 우수 전투함에는 1함대의 안동함과 2함대의 황도현함이 각각 선발됐으며 포술 우수 고속정 편대는 1함대 137 고속정 편대가 선발됐습니다. 지난 1988년 처음 시작된 포술 최우수 전투함 선발은 해군의 함포 사격술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포술 우수함 시상식은 다음 달 30일 열릴 예정이며
최우수 전투함에는 대통령 부대상장과 개인상장, 합참의장과 작전사령관 표창이 수여됩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폭발물 처리반이 한강철교 남단 수중에 불발탄으로 추정되는 대형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인양 작업에 나섰습니다. 불발탄은 인양과 함께 현장에서 뇌관이 해체되면서 안전하게 처리됐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오가는 한강철교. 철교다리 바로 아래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폭발물 처리반이 거침없이 물속으로 입수합니다. 지난 24일 한강 정화업체로부터 철교 밑에 불발탄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28일 본격적인 제거 작업에 나선 겁니다. 이날 수중 시야는 좋지 않았지만 2시간의 끈질긴 잠수 작업으로 불발탄 인양에 성공합니다. 폭발물 처리반은 수중에서 끌어올린 불발탄의 기종을 확인한 뒤 곧바로 현장에서 뇌관을 해체시켜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한강철교는 국가 중요시설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편익에도 직결되므로 폭발물 안전 처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이날 인양된 불발탄은 6.25 전쟁 당시 미 공군이 사용하던 항공탄으로 길이 1m에 지름 50cm로 무게는 약 450kg에 달합니다. 한편 공군 폭발물 처리반은 매년 60여 회에 달하는 폭발물 제거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벽한 임무 수행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통일부는 27일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탈북민 정착 지원 시스템의 주요 추진 방향을 이다경 기자가 전합니다. 통일부가 발표한 사회통합형 탈북 지원 시스템의 주요 개선 방안은 먼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꿈과 비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맞춤형 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탈북민 포털을 구축해 지역사회 적응이 필요한 정보 공유, 종합서비스 상담 안내 시스템과 함께 사회의 적재적소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탈북민 채용도 확대하게 됩니다. 또한 통일준비학교 지정 등 탈북 청소년을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리더로 육성하는 한편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며 탈북민과 지역민 간 1:1 결연 등 지역사회 통합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착금과 주거지원금도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상 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2018년부터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기도 안성의 하나원에는 직업훈련관도 개설함으로써 하나원 퇴소 이후 인생 설계의 실천을 돕게 됩니다. 북한 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북한 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도 통일부 장관으로 직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에는 광역 지자체 관계자도 참여합니다. 또 각 지역에서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23개 하나센터를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업하는 통합지역서비스센터로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됩니다. 통일부는 탈북민 거주지역의 2-3개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이를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육군 20기계화 보병사단은 매년 겨울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동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계 작전에 여념이 없는 와중에도 의료봉사와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며 주민들을 활짝 웃게 만들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여주시의 한 마을회관에 의무대 버스가 찾아왔습니다. 장병들이 버스에서 의료기기를 하나씩 내리고 설치를 하자 이내 마을회관은 작은 병원으로 변신합니다. 곧이어 시작된 진료. 한쪽 방은 외과와 내과 상담이 한창이고 다른 방은 한의원이 되었습니다. 의무대 버스 안에서는 치과 치료도 진행됩니다. 평소 불편했던 부분을 군의관들에게 모두 털어놓고 치료를 받는 어르신들의 표정에서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기분이 금방 나은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병원 안내까지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이죠. 뭐 내가 이 아픈 거 이런 걸 설명을 해주시면 듣는 기분이 좋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데서 위안이 좀 된다고 봐야죠. 부대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에만 치중하지 않고
추운 날씨에 얼어붙은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의료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장병들도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고 감사하게도 어르신들도 좋아해 주셔서 여러모로 감사한 시간들이 되어 있고 지금 취약지역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위안이 된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장병들과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편 의료봉사가 실시된 사흘간 인근 돌격여단 장병들은 마을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주민들의 일손을 한결 가볍게 했습니다. 추운 겨울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선 장병들의 따뜻한 봉사활동은 난로처럼 훈훈하게 지역사회를 데우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대한민국 ROTC 중앙회가 26일 서울과 부산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는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봉사단과 부산 ROTC 드림 봉사단 등 350명의 소속 단원이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봉사단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부산 ROTC 드림 봉사단은 부산 영도구 신성동 일대, 고양지회 봉사단은 덕양구 복지관, 김포지회 봉사단은 김포시 화성면 대곤면 일대에서 연탄 15,000장을 배달하며 온정을 전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이 따뜻한 마음이 어려우신 어른들에게 선물로 전해져서 또 우리 사회도 더 밝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ROTC 중앙회는 연탄 나눔 행사를 8년 동안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불우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형태의 나눔 활동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방파제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를 표류 중이던 50대 민간인을 해안소초 장병들이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입니다. 육군 31사단 오승민 상병은 지난 17일 해안소초 감시장비 모니터에서 작은 점으로 보이는 미상물체를 발견하고 곧바로 선임병인 김영천 병장과 책임간부 김덕일 하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후 확인 결과 미상물체는 방파제에서 통화를 하다 실족한 A씨로 이미 육지에서 600m가량이나 떠내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해경이 상황을 전파받고 A씨를 구조해 119 구조대에 인계했고 현재 A씨는 건강을 되찾은 상태입니다. 오 상병은 평소 감시장비 활용을 반복 숙달해 조기에 A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눈이 가는 곳마다 마음을 다한다는 자세로 해안경계 작전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 4분기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가 지난 25일 이시종 도지사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박신원 육군 37사단장과 충북경찰청장 등 100여 명의 안보관계관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올 한 해 실시한 통합방위 훈련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추진 방향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육군 37사단은 통합 상황 조치를 위한 단계별 대응 절차와 협조 방안, 합동 상황실의 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충북 지역의 굳건한 안보 태세 유지를 위해 진행된 이번 회의는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조와 통합방위 태세 확립의 결의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전량 수입되고 있는 프로펠러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KDC라는 중소벤처기업인데요. 척박하고 열악한 국내 환경에서 이뤄낸 터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산인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회사 KDC에서 제공한 2분짜리 동영상입니다. 해외에서 생산한 프로펠러와 비교하는 시험 영상이 담겼습니다. 세계 프로펠러 시장의 60에서 70%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 헛질사의 프로펠러 구동 영상, 그리고 KDC에서 개발한 프로펠러의 작동 모습이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니 동등한 수준, 특히 소음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톤의 무게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런 핵심 부품을 같이 또 개발을 해 나가야 균형 발전이 되고 기술 수준도 높아진다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벤처 정신으로 회사가 설립된 시기는 2008년. 100년 넘게 세계 프로펠러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제품의 뒤를 빠르게 쫓고 있습니다. KT-1이나 KC-100 훈련기에 들어가는 프로펠러를 앞으로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KDC라는 회사는
국내에서 프로펠러를 가장 잘하는 업체입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왔었고 또 이미 검증이 됐었고 그런 프로세스들 안에 다 있어요. 무인기 시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무인기 프로펠러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드론에 사용되는 프로펠러의 경우도 대부분 해외 수입품. 국내 드론 개발업체와 공동으로 연계해 프로펠러를 국산화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기술 개발을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향후 이제 잃어버린 10년, 20년 될지도 몰라요. 역할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서로 간에 좀 만들고 또 존중해주는 좀 풍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펠러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주식회사 KDC. 세계적인 프로펠러 개발업체로 발전하기 위해 핵심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장병들이 착용할 수 있는 근력 증강 로봇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실용성 높은 장비가 국내 기술로 개발된다고 하니 기대가 큰데요. 성공적인 개발이 이뤄져 우리 군의 전투력이 더욱 향상되길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